중국은 2022년 단 한 해 동안 미국 전체가 보유한 감시 카메라 수보다 더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6억 대가 넘는 카메라가 단순히 교통을 지켜보는 수준이 아니라 교통을 통제하고 우회시키고 일부 도시에서는 당신이 교차로에 도착하기도 전에 당신을 찾아내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시들은 아직도 1970년대식 신호 제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 전시회용 시제품이나 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할 15가지 기능은 현재 중국 도시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1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구 도시 계획가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격차입니다. 몇 년 차이가 아닙니다. 한 세대 차이입니다. 15번째, 실제로 생각하는 AI 교통신호입니다. 항저우는 2016년에 알리바바가 만든 시티 브레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18년까지 이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15% 줄였습니다. 이 숫자는 모데스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저우에 900만 명이 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순서대로 초록불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보고 정체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구급차를 실시간으로 우회시키며 몇 초마다 블록 단위로 신호 시간을 조정합니다. 항저우에서 구급차가 병원을 출발하면 시티 브레인은 길을 비웁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동 경로의 모든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시험구역에서는 평균 대응 시간이 거의 50% 줄었습니다. 뉴욕시와 비교해 보십시오. 뉴욕은 2023년에도 전체 교차로의 20% 미만에서만 적응형 교통신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 대부분은 사무실에 앉은 엔지니어들이 작성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업데이트는 많아야 1년에 2번 정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ATSAC라는 중앙교통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1984년에는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패치했습니다. 하지만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14번째, 지하공합식 쓰레기 운반관입니다. 서울 외곽의 계획형 스마트시티 송도는 중국 건설사들이 중국식 인프라 모델을 상당 부분 활용해 지은 도시인데 모든 주거블록 아래에 진공식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으면 종류별로 분류됩니다.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 쓰레기가 지하관을 통해 시속 70km 속도로 중앙수거장까지 이동합니다. 쓰레기차도 없고 길가에 쓰레기통도 없고 악취도 없습니다. 시진핑이 미래의 수도 대안으로 처음부터 새로 짓고 있는 슝안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중국의 최신 지구들도 같은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스톡홀름 하마르비 지구에는 2006년에 이미 공합식 쓰레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것을 하나의 개발단지가 아니라 도시 지구 규모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시는 아직도 쓰레기통에 뚜껑을 달아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수직 자동 주차 타워입니다. 선전에서는 차를 지상층 주차 슬롯에 넣고 내려서 버튼을 누르면 기계팔이 당신의 차를 들어 올려 회전식 타워 안으로 옮깁니다. 그 타워는 주차 공간 2칸 정도의 면적에 차량 50대를 수용합니다. 이것들은 신기한 장난감 같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중국 최대 자동주차 설비 제조사 중 하나인 CMC 파킹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전역에 30만 개가 넘는 자동주차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평균 차량 회수 시간은 2분 미만입니다. 도쿄도 이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국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용도지역 규정에 적힌 주차 최소 기준 때문에 새 건물은 세대당 지상주차 공간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카고는 2023년에 규정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동차에 주차가 필요한지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2번째, 태양광 도로 표면입니다. 2017년 지나는 칭다오, 지난 고속도로에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1km 길이의 도로 구간을 설치했습니다. 패널은 트럭 무게를 견디고 비가 와도 미끄럽지 않은 투명 콘크리트 복합재로 덮여 있습니다. 도로는 전기를 생산하고 시험 구간에서 그 전기는 도로 조명에 쓰이며 도로 표면에 내장된 유도 충전 패드를 통해 인근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무선 충전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패널은 예상보다 빠르게 중하중 아래에서 균열이 생겼고 첫 해에는 패널 도난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은 그것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복 개선했습니다. 프랑스는 2016년 노르망디에 태양광 도로를 만들었지만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자 2019년에 조용히 중단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샌드포인트의 태양광 도로 파일럿도 차량 하중에 패널이 깨지고 사용 가능한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못해 철거되었습니다. 중국 버전도 깨졌습니다. 차이는 중국은 아직도 두 번째와 세 번째 버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한 번 시도한 뒤 이 개념을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11번째, 물류를 위한 지하 도시 네트워크입니다. 슝안의 마스터 플랜은 국무원이 공식 승인한 계획으로 자율 배송 차량을 위한 전용 지하도로망을 포함합니다. 아마존 밴이 이중 주차를 할 일도 없고 DHL 트럭이 자전거 도로를 막을 일도 없습니다. 배송 네트워크는 도로 아래에서 운영되며 지상의 보행자와 자동차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봇들이 터널을 통해 소포를 이동시키고 지정된 수령 지점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2040년에나 예정된 일이 아닙니다. 1단계 공사는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선전의 체나이 지구에는 이미 운영 중인 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업지구에서 자율카트가 지하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처리합니다. 미국 도시의 FedEx와 UPS는 아직도 우버, 음식 배달 스쿠터와 도로 가장자리 공간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보도 혼잡 문제는 중국의 신도시 지구에서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제거되었습니다. 10번째, 얼굴인식 대중교통 결제입니다. 선전에서는 휴대폰도 카드도 현금도 없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면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요금이 연결된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선전 지하철은 2021년까지 이 시스템을 100개가 넘는 역에 도입했습니다. 광저우, 청두, 시안도 뒤따랐습니다. 거래에는 0.3초가 걸립니다.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는 2003년에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런던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탭하지 않고는 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뉴욕은 메트로 카드를 없애고 비접촉 결제로 바꾸기 위해 수년 동안 싸웠고 그것이 완전히 도입된 것은 2023년이었습니다. 그것은 탭 투 페이 카드 리더기입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에 그 단계를 지나갔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서구의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얼굴 인식은 실제 시민 자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인프라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현실이며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격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9번째, 내장 센서를 가진 스마트 가로등입니다. 정저우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8,000개의 가로등을 오지 기반 스마트 폴로 교체했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대기질 센서, 소음 측정기, 와이파이 핫스팟, USB 충전 포트, 카메라, 비상 호출 버튼, 지역 경보나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도시관리센터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어느 한 지구에서 대기 오염이 급증하면 시스템은 그것을 기록하고 시간 정보를 붙이고 몇 분 안에 도시환경 대시보드에 추가합니다. 스마트 인프라에서 실제로 앞서가는 편인 미국의 중형 도시 피츠버그는 2022년에 4만 개의 가로등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 센서들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빈 거리의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능 하나입니다. 정저우의 기둥은 9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번째, 스펀지시티 물 흡수 인프라입니다. 중국의 스펀지시티 프로그램은 2015년 국무원 지침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개념은 도시 표면을 다시 만들어 빗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대신 흡수하고 저장하고 여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호수와 강이 많은 지형 때문에 정기적으로 홍수를 겪는 우한은 22km의 도로, 공원, 공공공간을 투수성 포장, 지하 저류조, 조성 습지, 녹색 지붕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 우한은 기존 인프라였다면 심각한 홍수를 일으켰을 대형 폭풍우의 강우량 중 78%를 흡수했습니다. 미국 도시들도 투수성 포장을 사용합니다. 필라델피아에는 녹색 빗물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중국은 30개의 시범 스펀지 도시를 지정하고 첫 단계에 1200억 위안을 투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전체 녹색 인프라 계획은 중국의 한 지구 일부에 해당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7번째,
하이퍼루프에 가까운 도시간 진공 튜브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 운행 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싱호는 베이징 상하이 노선에서 시속 35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입니다. 미래는 다퉁의 자기부상 시험 선로입니다. 이곳에서 서남교통대학교 팀이 운영한 하이퍼루프식 진공 튜브 프로토타입은 2021년 시험 주행에서 시속 623km를 기록했습니다. 상업 운행이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머진 하이퍼루프가 4억 달러를 쓰고도 유료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못한 채 2023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 아래에 터널을 팠고 그 터널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시속 35마일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중국은 시속 600km 진공 튜브 열차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야망의 규모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의 통합된 드론 배송입니다. 선전의 음식 배달 슈퍼의 메이타는 2021년에 상업용 드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까지 선전에서 100만 건이 넘는 드론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드론은 정해진 공중 회랑을 따라 날고 옥상 스테이션에 착륙하며 마지막 몇 미터 배송을 위해 라이더에게 소포를 넘깁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2023년에 도시 드론 배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표해 적어도 도시 비행을 위한 법적 틀을 운영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애마존 프라임 에어는 2013년부터 미국에서 드론 배송을 약속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과 캘리포니아주 록포드 두 작은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FAA 규정, 소음, 조례, 책임 법규가 다른 모든 곳에서 그것을 지상에 묶어두었습니다. 메이터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100만 번째 배송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네 규모의 지하 쓰레기 수거관입니다. 이것은 송도의 공합식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광저우와 청도의 여러 주거지구는 더 단순한 버전을 도입했습니다. 50m마다 배치된 지하 자동 쓰레기 압축기가 중앙 진공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고 이 네트워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작동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하지만 지하 인프라가 쓰레기를 옮기기 때문에 어떤 쓰레기 수거 차량도 동네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광저우 하이주구는 2020년에 이 시스템을 20만 명 규모의 지구에서 시범 운영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서는 여전히 모든 주거블록에 일주일에 2번 쓰레기차가 옵니다. 그 트럭은 디젤을 태우고 거리를 20분 동안 맑고 때로는 새벽 4시에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 모델은 70년 된 모델입니다. 어떤 주요 미국 도시도 그것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오지 기반 자율주행 버스 차선입니다. 베이징의 기술지구인 이장은 2022년에 전용 차선에서 완전 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영은 바이두의 자율주행 부문인 A4로꼬가 맡았습니다. 이 버스들은 오지 연결을 통해 교통신호, 보행자 센서, 서로의 차량과 통신합니다. 승객을 태우고 지정된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운전석 뒤에는 안전운전자가 없습니다. 오지 네트워크는 지연 시간이 10밀리초 미만으로 충분히 낮아 어떤 조건에서는 버스가 장애물에 인간 운전자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23년에 웨이모의 무인 택시 서비스를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 일반 도로의 혼합 교통 속에 운영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접근 방식은 차량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용 차선, 신호 연동, 오지 전면 커버리지. 그렇게 하면 자율 시스템이 가능한 모든 변수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철학이며 더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도시 디지털 트윈 시스템입니다. 상하이는 도시정보 모델 플랫폼을 통해 도시 전체의 실시간 3차원 시뮬레이션인 디지털 트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 허가, 모든 유틸리티 라인, 모든 주요 교통 흐름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델에 반영됩니다. 도시계획가는 새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건물이 교통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비상관리자는 실제 지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시나리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작업자는 땅을 파기 전에 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2022년까지 상하이 핵심 지구 전역에서 운영되었습니다. 헬싱키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200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합니다.
상하이의 트위는 6,340제곱킬로미터를 커버하며 상하이는 아직도 그것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 기반 건설 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2023년까지 500개가 넘는 건설 현장에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카메라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스캔합니다. AI 소프트웨어는 장비 이동을 추적하고 크레인이 안전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면 경고합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머신러닝을 사용해 어떤 자재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하고 자동으로 재주문합니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모니터링이 적용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은 현장과 비교해 2년 동안 현장 안전사고가 2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건설 현장은 여전히 대체로 스프레드시트와 무전 호출로 관리됩니다. 맥킨지는 2023년의 건설업이 미국 경제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덜 된 산업 중 하나이며 농업 다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건설사들은 나사 관제실처럼 보이는 AI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더 빨리 끝나고 더 적은 노동자가 다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연결될 때 생기는 통합계층입니다. 위에 나열한 모든 기능은 그 자체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격차는 어떤 단일 기술이 아닙니다. 중국의 신도시 지구들이 이 시스템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 교통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에 데이터를 보냅니다. 스마트폴은 대기질 데이터를 스펀지시티 관리 대시보드로 보냅니다. 자율버스는 슝안의 지하 배송 로봇 네트워크와 도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 통합은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 안에 설계됩니다. 서구 도시는 다른 세기에 설계된 인프라 위에 기술을 덧붙입니다. 1960년대 수도관에 스마트 센서를 붙여도 그것은 여전히 1960년대 수도관입니다. 중국은 낡은 도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사후 고려가 아니라 기반으로 삼아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시스템 격차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세대가 걸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정직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도시들이 살기에 더 좋은 곳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모의 도시 감시는 실제 비용을 동반합니다. 시티 브레인 시스템, 얼굴 인식 개찰구, 스마트 폴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정부 인프라로 흘러들어가며 그 인프라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인구 통제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인프라 구축 속도의 일부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지역 반대를 무시하고 분기별 수익을 걱정하지 않는 국유은행을 통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정부 구조로도 설명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민주사회가 설령 가능하더라도 선택할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프라 역량과 정치체제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우수한 도시 기술을 대규모로 구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한 체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무엇이 작동하는지 보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서구 도시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뒤처질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구 도시들이 기술에서 밀리는 이유는 엔지니어, 돈,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시를 만드는 서구의 시스템, 즉 용도지역법, 조달규칙, 정치주기, 책임법, 유틸리티 분절 구조가 인프라가 천천히 변하던 시대에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도시 지구들은 그런 시스템에 느려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른 제약 조건 아래에서 혹은 거의 제약 없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나온 30년 격차는 허공에서 뽑아낸 숫자가 아닙니다. 공합식 쓰레기관은 1960년대에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주차 시스템은 1990년대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태양광 도로 개념은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이 기술 대부분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것들을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정치적, 금융적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격차는 발명이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도시의 15가지 기능은 서구 도시들이 30년 뒤처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중국 도시를 방문했거나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의 인프라는 예상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